자 이제 나쁜 말 금지. 피자 잘 먹었습니다. 아, 네. 솔직히 나쁜 말 해도 돼요. 씨발. 이게 아니라 그 아니 뭐 카메라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이제 배터리 충전도 하고 저희 둘이 내장 지방 충전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왔고 뭐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까? 아까 이제 네. BGT에서 네. 액트를 좀 바꿔달라고 했고 액트를 바꾸기 위해 뭐 새로운 도구도 받고 아 맞아. 호텔에서 계속 연습했다. 뭐 매직 컨설턴트 만나가지고 이제 근데 그 매직 컨설턴트 얘기 좀 하자면은 네. 그분에게 내가 필요한 도구를 얘기하니까 네. 바로 그 자리에서 매직샵에다 전화를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뭐 블랭크 페이스 5개랑 블랭크 백 5개 이거 있어? 그러니까 이 매직샵에서 뭐 잠깐만 확인해 볼게. 뭐 10분 뒤에 전화 줄게 이러고 끊었나 봐. 잠깐 끊었어. 10분 뒤에 다시 전화 오더니 다 있대. 네. 그러면 이제 그 김훈이 호텔로 좀 택배 보내줘 퀵으로. 그럼 오늘 저녁에 받았어 그날. 저 보부상이네요. 아무튼 그냥 여기서 느낄 수 있던 거는 네. 진짜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방송이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그니까요. 마술사들 도구 이거까지 구해주고 심지어 매직 컨설턴트라는 그분이 그러니까 마술사는 아닌데 연출 담당하는 분 중에 하나야.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마술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그런 걸 담당하는 것 같거든. 약간 디자이너 느낌이네요. 그치. 네. 그런 거를 봤을 때도 이 방송이 괜히 인기가 있는 방송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웰메이드지, 웰메이드. 그치. 근데 나는 뭐 도구는 받았어. 근데 이렇게까지 해줬으니까 액트는 무조건 바꿔야 되겠더라고. 아 그렇죠. 이게 또 협의. 네. 이렇게까지 해줬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면 내 방송 만들면 되는 거고. 나는 사실은 처음에 거절하면서 난 진짜 사실 그 원치 않았거든 사실. 아 그쵸. 액트가 바뀌는 거를.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그때? 한 6일 정도 남았던 것 같아. 근데 좀 남긴 남았어. 생각보다 길긴 하네요. 생각보다. 그 중간에 충분히 바꿀 수 있어. 네. 그런데 가능은 한데 이제 좀 생방송이잖아. 네. 그 심지어 내 전에 액트도 이미 슬라이드 오브 핸드가 너무 많아. 슬라이드 오브 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방송에서 너무 부담되잖아 사실. 아 그쵸. 근데 이제 더블 어셈블리까지 들어가면은 더 많아져 슬라이드 오브 핸드가. 내 심적인 부담이 더 커지고. 네. 아무튼 그냥 뭔가 생방송을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잖아. 내가 좀 익숙한 거.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부터 준비가 끝난 게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긴 하니까. 심지어 그것도 내가 좀 새로 만든 액트인데 나름. 그렇죠. 그게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이 생각이 내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안전하게만 가려고 했던 이 생각. 물론 우리도 맨날 새로운 걸 시도하고 네. 좀 안전한 것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다시 안전한 자리로 좀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방송은 또 언제나 또 새로운 걸 원하니까. 그렇죠. 근데 다행인 거는 이 친구들이 뭐 내가 아예 못하는 거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줄 아는 것에서 좀 추가해달라고 또 요청을 했으니까 도구도 사줬고 바꿨지. 바꿔서 호텔에서 연습했는데 막 열린이도 만나고 싶고. 네. 근데 좀 못 만났어. 중간에 한번 만나긴 했는데 네네. 여유롭게 만나진 못했고. 연습하다가 그래서 이번에 스모그를 쓰긴 썼는데 그 화재 경보기가 울려가지고 호텔 방에 그 문을 좀 열어놓고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문을 좀 닫아놓고 내가 연기를 했는지 연기 그 한 방에 그 화재 경보기까지 울리지 않는데 내가 진짜 연습 많이 하긴 많이 했나 봐. 그 정도로. 그 뭐 스프링클러가 터지거나. 그건 아니고 무슨 아무튼 시끄러운 소리가 뺑 났어 막. 방 안에서만 아니면 복도. 근데 내 방에서 한번 나오고 다른 방에서 한번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도미노처럼 막 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 군데에서 불이 나면 다른 데도 알리는 시스템인가 보네.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완전 모른 척했지. 일단 문 열어놓고 일단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 근데 어쨌든 거기 호텔 직원 입장에서는 호텔 방문을 열었는데 연기가 존나 자욱하고 그러니까 이 새끼 대만 쪽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스눕독인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진짜 그것 때문에 울린 건지 아무튼 무슨 사이렌 소리가 났어. 왜 난지 나 잘 모르겠어. 내 연기 때문에 그런 건지. 뭐 그렇게 막 연습하고 그리고 6일 일단 세미 파이널은 체류 네. 기간이 총 한 10일 정도 있었어. 네. 근데 그동안 물론 촬영은 마지막 날 하루만 했는데 남은 9일 동안 연습하고 인트로 영상 찍고 뭐 인터뷰 영상 찍고 이런 걸 했단 말이야. 바쁘죠. 그리고 리허설하고 리허설은 이번엔 엄청 빡시게 해.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쵸. 근데 인트로 영상 찍었을 때가 좀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1분도 안 되는 영상이었을 거야. 네. 그냥 약간 이런 영상이야. 내가 공연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뭐 그런 영상이야. 나는 어디서 왔고 마술은 이렇게 매력에 빠지게 되었으며 뭐 그냥 BGT에 나갔을 때 이런 심경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멋있는 영상과 함께 나오는 그런 영상인데 네네. 그 1분짜리 영상 찍는다고 로케이션을 3군데를 돌았어. 와 그거 진짜 대단하긴 하더라고. 극장 앞에서 이렇게 막 내가 딱 들어가는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고 써있는 그 극장 앞에 들어가는 씬. 네. 그리고 그 스트리트 매직 하는 씬도 찍었어. 막 내가 길거리에서 마술하고 막 관객들 막 리액션하고 그 관객들 다 이제 섭외된 분들이지.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철저한 거야.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어. 그 장소에 딱 가니까 그분들이 딱 대기하고 있어. 그분들 이제 똑같은 맛을 계속 봤지. 처음에는 진짜 놀란 표정을 막 짓다가 이제 그 촬영 감독이 이번에는 이 앵글로 한번 다시 찍어볼게요. 그럼 내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 그분들에게 똑같은 거 보여줄 거예요. 약간 이러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또 찍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인터뷰 어디 예쁜 카페에 가가지고 네. 인터뷰했는데 내 인트로 영상 보면 내가 아주 영어를 능숙하게 한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뒤에 이렇게 읽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촬영이 되냐? 진짜 그런 인터뷰 영상 같은 경우는 영어를 못 하더라도 괜찮아. 일단 대본이 다 있어. 대본이 있고 네. 그 대본을 내가 안 봐도 되고 내가 안 외워도 돼. 자, 그냥 내가 감독이야. 그리고 네가 나야. 네. 그 사람이 내 대본을 들고 있어. 자, 따라하시면 돼요. Hello, I'm Kim-eun from South Korea. Hello, I'm Kim-eun from South Korea. 끝. 다음 문장 이렇게 찍어. 어. 진짜 그렇게 모든 멘트를 다 찍어. 그럼 그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내가 아주 능숙하게 영어를 하는 것처럼. 인서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그 감독님이 거의 뭐 영어 선생님이었지. 발음 안 좋으면 다시 고쳐주고. 전혀 화내지도 않아. 내가 영어가 좀 완벽하지 않아서 까먹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줄 수 있어. 이런 경우 되게 많았는데 정말 그 친절한 영어 선생님처럼 다시 그냥 계속 기다려줘. 내가 끝까지 할 때까지. 그래서 매너 있다. 그런 거 보면서도 진짜 대단하다. 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몇백 명을 했을 거야 분명히. 근데 뭐 세미파이널은 네. 한 몇십 명 했겠지 그렇게. 내가 그 친구들 말로는 36번째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 다른 시즌도 했을 테니까 뭐. 그렇지. 진짜 좀 어마어마하게 했으니까 사실 그 정도 계속 그러니까 반복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 모호하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 사람도 좀 지겨가지고 빨리 이렇게 제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유가 또 있고 뭐 그거에 따라 뭐 매너가 또 있으니까 이렇게 또 챙겨주지 않았나. 그래서 영어를 못해도 그런 인터뷰 영상은 어떻게든 만들어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약간 이 갓탤런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봐 해서 얘기하는데 네. 그래도 영어를 좀 잘하면 좋은 게 뭐냐면 갓탤런트는 액트만으로 내 매력을 표출하기엔 부족해. 물론 액트가 메인이긴 하지. 근데 액트 끝나고도 인터뷰 시간에 이 사람의 매력을 더 느낄 수가 있어. 어쨌든 네. 뭐 우리도 보면은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듣고 이 가수의 팬이 됐는데 이 가수의 뭐 인터뷰, 뭐 일상의 대화들 이런 거 들으면서
와, 더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잖아. 아, 네네.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영어가 더 능숙했다면 인터뷰를 좀 더 폭넓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영어를 확실히 좀 잘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세미파이널 때 이야기는 그 파란색 옷 입고 했거든. 세미파이널 옷. 그 파란색 정장 세트로 딱 맞춘 거. 네. 그것도 이제 그쪽에서 맞춰준 거야. 입으라고. 실시간으로. 디자이너가 있었고 피팅룸이라는 데 있었어. 네. 그 피팅룸이랑 그 대기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쿠엔틴 타란티노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 보면은 네. 헐리우드 배우들 왜 약간 케이블카 같은 데에서 이렇게 캠핑카. 캠핑카 같은 그런 대기실을 사용하잖아. 아, 그렇죠. 로케이션. 그치. 따지면 로케이션 촬영이니까 좀 그렇게 이동하기 쉬우라고. 그치. 그렇게. 야외 촬영이니까 네.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대기실인 거잖아, 그게. 네, 이동형 대기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대기실을 어. 사용을 했고 이번에. 네. 근데 피팅룸도 다 약간 메이크업 룸, 피팅룸 다 약간 그 캠핑카로 만들어진 룸이었어. 들어가니까 진짜 옷도 개 많고 네. 구두도 진짜 개 많아. 진짜 뭐 무슨 색 구두 있어요? 그럼 나올 것 같아. 진짜 이 정도로 옷이 많더라고. 두타네, 두타. 그리고 그 피팅룸 한쪽 사무실에는 막 다 바느질을 하고 막 막 하고 있고 막 일하고 있고. 대박이다. 진짜 개 멋있었어. 와, 이 방송 하나 돌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구나. 근데 거기 디자이너, 딱 봐도 디자이너 같이 생긴 친구가 나왔어. 네. 문신 많고 이렇게 피어싱 좀 많이 하는 약간. 그치. 그리고 몸은 또 말라. 그런 친구들이 또 네. 굉장히 스키니한 몸매를 가진. 그러니까 약간 그 뭐 패션쇼 런웨이 같은 데서 맨 마지막에 그 디자이너 인사할 때 남았을 때 합장하고 인사할 것 같은 그런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I am Daniel Madison. 약간 이런. 하면서 이제 그런 친구가 나오더라고. 네. 그러면서 검은 티죠. 옷은 검은색은 아니었어. 아무튼 약간 피어싱과 문신이 기억나고. 네. 그 친구가 매우 친절하게 우리가 이제 블루수트 두 벌을 준비했다 갖고 와줘서 입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진짜. 개 멋있는 거야 진짜. 네. 대여예요? 아니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처음에 그러니까 달라는 소리는 내가 막상 못 하겠더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나 공연 끝나고 어디다가 두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오케이. 근데 그 친구가 귓속말 하듯이 약간 그냥 가져가 이러더라고. 그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 이러더라고. 진짜 그래도 돼? 그럴 텐데. 네. 그래서 오케이 아싸 했지. 근데 이제 공연 끝나고 그 나를 대기실로 안내해주는 친구가 있어. 그것도 다른 스텝인데. 네. 그 친구가 내 대기실 문까지 데려다 준단 말이야. 네. 그리고 짐 정리하고 옷 거기다 걸어놓고 나와 이러는 거야. 에이씨.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옷을 걸어놓고 그걸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마지막 인상이 또 중요한 거고 이렇게 입었으면 반납하는 게 또 그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는 또 에티켓 아닙니까? 그리고 뭐 네. 세미파이널 결과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에이씨 버려 약간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기도 한데 좀 아쉽긴 해. 그래도 그거 소재 괜찮았거든. 그거. 진짜 가져왔으면 그냥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거 좀 소재도 괜찮았거든. 그거 또 영국이 또 양복의 나라잖아. 그쵸. 킹스맨 그 사진 한 장만 남았네. 뭐 어찌됐건 네. 뭐 근데 그 세미파이널 때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이제 뭐 이번에 레드 버전을 한 3개를 받았지. 그 일단 심사위원들이 내 공연이 안 보였대. 뭐 클로즈업 카메라라든가 그 스크린도 너무 작아가지고 그 스크린 문제가 있었죠. 스크린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뭐 아만다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오디션 때보다 좀 매력이 덜했다 액트가. 그건 나도 인정이야. 일단 시간이 졸라 촉박했고 시간이 졸라 촉박해. 그래 나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세미파이널까지 난 사실 기대도 안 했어. 방송 에피소드 5 나올 때까지만 해도 난 방송에 나오는 것 자체가 진짜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세미파이널 사실 좀 준비를 안 했지. 상대적으로. 그리고 미리 알았다면 준비했을 텐데 뭐 2주 전에 연락이 왔으니까
그쵸. 솔직히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마인드로 준비한 것도 있어. 물론 나름 최선을 다했어. 호텔 안에서 연습하고. 아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뭐 그것도 인정해. 그 전게 훨씬 나았지. 그런데 이제 좀 안 보여서 못 즐겼다라는 건 나도 좀 아쉽고. 네. 뭐 그래도 그 열린이가 그때 보러 왔었는데 나 아직도 기억나. 끝나고 나서 그 엔텐덱이라는 두 MC가 그래도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잖아. 두 사람이. 네. 그 두 사람이 나를 되게 좀 변호하듯이 MC를 해줬어. 너무 고맙게도. 공연이 끝나고 그러니까 리액션도 되게 좋게 해주셨고 공연이 끝나고 아니 이 친구 너무 잘했는데 왜 X를 누르신 거죠? 이렇게 아예 진행을 하셨어. 그 두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내 액트가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그 전 오디션 액트보다는 좀 약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네. 그냥 약간 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막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기실이 밖에 있다 보니까 네. 극장에서 밖을 잠깐 나가야 돼. 그 스텝 친구랑 잠깐 극장 밖을 나갔는데 내 공연이 끝나고 광고 시간이었어. 네. 이제 그때 심사위원 몇 분이 이제 담배 피러 오시더라고. 극장 밖으로 이제 잠깐. 오케이. 그때 사이먼 코엘이 나오는 거야. 음. 사이먼 코엘 한 사람 스텝 3명을 데리고 오는데 그 잠깐 담배 필 때도 네. 우와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사이먼 코엘 내 얼굴 보자마자 Oh I'm so sorry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I'm so sorry 하는 이유는 사실 마술이 보이지 않는 게 스크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스크린이 엉뚱한 곳을 비추고 있었죠. 뭐 그런 중간중간에 그랬었지. 네, 약간 문제가 있었죠. 뭐. 그래서 사이먼 코엘이 심사평 때도 그랬었어. 저거는 공연자의 잘못이 아니다. 이건 네. 프로덕션의 잘못이다. 약간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셨거든. 근데 그래서 쏘리라고. 그거에 대한 미안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 앞에서 이 담배를 이제 한 대 태우시더라고. 그러더니 뭐 어땠냐고 물어보는 거야. 난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진짜 그거 맞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메리칸 가 탤런트는 어때? 거기는 좀 잘 잡아줄 텐데 이러더라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나는 그럼 저야 고맙죠. 약간 이렇게 얘기했어 그냥. 그래서 난 너무 좋죠 이렇게 얘기했어가지고 다음에 약간 이러면서 들어가셨어. 그래가지고 좀 되게 신기한 경험. 네. 좀 신기한 경험을 했고. 네.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내가 이제 세미파이널 때 X 3개 받았는데 유일하게 안 누르신 분이 있어. 알리샤 딕슨이라고. 네. 영국의 또 유명한 가수인데 만약에 그분이 X를 중간에 눌렀다면 내 공연은 중간에 불구덩이로 끝났을 거야 아마. 그 쇼미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내려가는 것처럼. 뭐 따지면 이제 피즘 레드라이트가 되는 거죠. 피즘으로 따지면. 근데 네.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래도 안 눌러주셔서 끝까지는 했어. 네. 나는 그것만으로 너무 만족해. 끝까지 했다는 것만으로. 어. 어찌 됐건 내가 대기실 딱 이제 이동할 때 그분을 만났어. 대기실 밖에서. 이제 너무 고마우니까 난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는데 그분은 막 바쁘니까 네. 길게는 말을 못 하시는 상황이었거든. 이제 분이 이제 뭐라도 이제 한마디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잘했어 하다가 우리 아들이 너 액트 너무 좋아해 이러고 딱 가더라고. 좀 기분 좋은 포인트네. 너무 감동했지. 그리고 끝나고 이제 열린이랑 그때 런던에 살고 있는 홍콩 친구가 있어. 네. 그 친구도 이제 마술하는 친구고 나도 예전부터 만났던 친구인데 와 그때 이제 열린이랑 그 친구랑 이제 공연 끝나고 서로 막 껴안으면서 막 이렇게 그때 진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뭐라고 해야 될까? 후련함? 아니면 뭔가 좀 큰일 맞추고 네. 뭐 이렇게 맥주 한잔 친구들이나 네. 부모님 만나면은 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되게. 그리고 동시에 좀 친구들도 잘했다고 좀 환영해주고. 축구 선수들도 골 한 번 탁 넣고 이제 감독한테 막 달려가잖아. 네. 약간 좀 그게 어떤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뭐랄까 좀 집에 온 느낌이었어. 열린이도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 모르겠어요. 둘 다 이제 좀 아시아 사람이라서 더 반가운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계속 영어만 쓰다가 이게 진짜 열린이 만났을 때 한국말 쓰니까 이게 너무 그쵸. 편하더라고. 그냥 아무튼 셋이서
회식하고. 아 좋은데요. 혼혼하게 잘 끝났네. 너무 잘 끝났지. 네. 그래서 나는 아무튼 음. 여기까지가 일단 뭐 비스티 스토리를 쭉 읊었네. 진짜 사실 뭐 제가 사실 형의 옆에 계속 있어가지고 뭐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건 아니지만 평소에 어떤 스타일로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동영상으로 올라갈 거라서 뭐 제 생각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냥 저 두 번째 형 무대 나왔을 때 제 입장에서도 약간 의아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생각한 느낌이 아니었던. 이게 뭐였냐면 그 당연히 형만술은 형만술인데 저도 머릿속으로는 그냥 2차 때는 형이 가지고 있는 뭐 지휘자 액트라든지 그 말을 많이 했지 또 아니면 마스터들이.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저애가 다른 자극적인 것들을 봐서 좀 더 눈이 높아져 있는 어떤 그 뭔가 대가리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비하인드를 그 방송 끝나고 들었으니까 뭔가 지난번에 비해서 약한데 이거 뭔가 좀 협의 과정에서 뭔가 있었나 싶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좀 이해를 한 게 있죠. 아 이런 경우가 생기는구나 분명히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러니까 마술하는 친구들이 그 말을 제일 많이 했어. 지휘젝트를 왜 안 했냐. 네. 왜냐면 마술하는 친구들은 내 지휘젝트를 대부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휘젝트에 쏟아부은 공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아무리 지휘젝트로 그동안 좋은 성과를 내왔어도 안 맞는 무대가 있는 거야. 당연히 그렇고 이제 제 생각은 그거였죠. 그 뭐지? 더 준비를 했을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서는. 그러니까 도착을 해서 액트를 수정하라는 오퍼가 들어왔고 이제 그 과정이 거친 거라고 생각을 못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형의 팬으로서 혹은 아는 사람으로서 약간은 그 무대를 보고 저는 의아함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은 네. 이게 연락이 3월 말에 알려주기로 했었는데 중계선 발표를. 그쵸. 이게 좀 5월 초에 무슨 뭐 한 달이 더 넘어서 계속 회의하다가 결국 정해진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었어 사실. 저도 사실 이 경우들을 듣고 나서야 이제 이해가 가는 게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공연 일을 하거나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이런 일들이 정말 수도 없이 발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치. 왜냐면 뭐 내가 죽지 않는 한 나도 내 마술 인생이 뭐 지금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뭐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30 넘어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형의 일화들을 좀 들어보면서 저도 좀 많이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근데 내가 세미파이널 때 네. 만약에 똑같은 마술을 하고 내가 그 오디션 액트 때처럼 더 많이 웃겼다면은 네. 반응 좋았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술 외적으로 내가 어떠한 매력을 더 전달했다면 네. 그게 또 먹혔을 수도 있어. 나는 이번에 그걸 크게 느낀 게 뭐냐면 뭐 우리야 뭐 공연을 오래 했으니까 뭐 마술 외적으로도 뭐 다양한 쇼맨십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잖아. 근데 이번에 특히나 더 많이 느꼈던 게 결국에 공연에는 마술이 100% 중요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 내가 올라온 영상들도 보면은 오디션 영상 보면은 차밍 매지션이라는 그 말이 붙어 있어 제목에. 네. 그리고 심사위원들 평도 차밍이라는 말을 많이 써. 이렇게 매력 있는 마술사는 처음 봤다. 그러니까 마술에 대한 얘기는 안 해. 물론 그분들이 이제 마술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외적인 걸 봤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술을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 뭐 너무 신기했다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마술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무슨 평을 많이 했냐면은 매력이 있었다. 웃음소리가 재밌었다. 그리고 아무튼 뭐 전부 다 그런 거였어. 이렇게 매력 있는 마술사는 처음 봤어요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화살표 액트에 그 들어간 마술적 아이디어도 한몫했지만 나는 절반은 그 액트 특유의 좀 농담, 좀 약간 과한 좀 애니메이션틱한 그런 연기들이 있어. 네. 좀 그런 게 그동안 봤던 마술사랑은 조금 차별화를 둬서 그게 좀 먹힌 것 같아.
근데 사실 이번에 세미파이널 때는 캐릭터 면에서 그런 게 전혀 없긴 없었거든 사실. 노력은 했지만은 좀 힘들었어. 마술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어쨌든 시간이 더 걸리는 작업이고 심지어 또 공연을 해보고 사람들 앞에 선보이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것들도 존재하니까. 그리고 또 쇼맨십이나 자기 매력을 키우는 과정은 또 오래 걸리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번 해보고 나서 좀 쌓여야지 이게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유가 생기잖아요. 이 장면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래서 반응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경험으로 좀 알게 되는 구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게 스킵되긴 했죠. 근데 그게 나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가탈렌트에 나온 마술사들 보면은 사실 이럴 때 있잖아. 저 마술사는 마술 진짜 별거 아닌데 반응 엄청 좋을 때 있거든. 네, 솔직히 그 생각 진짜 많이 하긴 해요. 저도 그냥 가탈런트 영상들 볼 때. 나도 그랬었어. 근데 그 친구 대부분 보면은 마술 외적인 무언가 매력이 분명히 있어. 그 친구들은. 뭐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뭐 어찌됐건 어쨌든 네 뭔가 어떤 그래서 특징들이 있다. 왜냐면 방송은 이 친구가 마술을 잘하건 못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방송은 내가 그냥 이 현장에서 경험했을 때 느낀 바로는 계속 새로운 거를 원할 거란 말이야. 10년을 넘게 했잖아. 그러면 얼마나 많은 마술을 보고 얼마나 많은 공연을 받겠어. 그럼 비슷한 게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걸 원할 텐데 새로운 거는 그 공연자의 오리지널함에서 나오잖아. 근데 그 오리지널은 마술사라고 치면 어떠한 마술 아이디어에서도 나올 수도 있지만 제일 강력한 오리지널은 그 사람한테서 느끼는 뭔가 매력, 그게 정말 제일 강력한 오리지널인 것 같아. 그것과 새로운 오리지널 만나면 뭐 그건 엄청난 거지. 당연히 더 할 나위 없죠. 그래서 뭐 그냥 마술사가 봤을 때는 그저 그런 마술인데 저 친구가 근데 왜 저 뭐 결승까지 올라가지? 이런 친구들 가만 보면은 다른 매력을 갖고 있어 본인만의.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싶어하는 거야 관객이. 그 사람이 다른 걸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그냥. 난 그거를 이번에 제대로 느꼈고, 세상이 이제 더 이렇게 새로운 걸 많이 요구할 텐데. 그리고 관객들 눈도 점점 웬만하면 건 다 보잖아. 뭔가 새롭게 나오는 것들은 또 빠른 시간 내에 또 볼 수가 있어. 요즘 영화도 극장 안 가고 뭐 조금만 기다리면 OTT로 나오고 이러니까 신작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진짜 창조적인 인간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여러모로. 뭐 그건 아까도 내 얘기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 내 매력을 찾으려면은 내 취향에 대한 뭐 연구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뭐 경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제일 크게 느꼈어. 뭐 진짜 오리지널함을 계속 키워야겠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이 얘기는 사실 카메라 꺼지고 아까 전에도 지나가듯 한 얘기긴 한데 뭐 이제 형이나 열린이 이열린 마술사라고 이제 영국에 지금 살고 있는 한국 마술사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도움을 좀 받으면서 이제 마제스틱의 경민이 형도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셨고 열린이도 도움을 주면서 이제 제가 해외에 있는 어떤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크루즈 쪽에 나 이런 공연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메일을 돌리고 있는데 뭐 그래 메일을 돌리고 뭐 사실 10개 돌리면 하나 회신 오는 꼴에 그런 식으로 이제 회신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뭐 그렇죠. 어쨌든 근데 제 메일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보내준 링크들을 확인해 보니까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가 만든 액트들이긴 하지만 마제스틱에서 촬영한 것도 되게 많고 거기에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 보냈다고 치면 미국에 이게 없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약간 그런 식으로 자아 성찰을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나의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색깔들을 더 짙게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요즘은 이제 마술사들이 그 뭐 처음부터 완벽하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여러 가지 실험을 나는 했으면 좋겠어. 네, 맞죠. 좀 그래서 마술계 안에 있는 마술사들이 굉장히 막 다양한 색깔이 났으면 좋겠고. 나는 그게 좀 멋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이제 우리 사회가 보면 한 방향으로만 좀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50명이 있어.
근데 목표가 똑같아. 음. 그럼 1등부터 50등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 아 그렇죠. 그치? 네. 근데 이 50명이 다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다 1등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막 이 길도 가봐야 되고 저 길도 가봐야 되고 막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 경험 안에서 뭔가 자신의 길이 생기고 그 길을 위해 뭔가 이제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겠지 자기만의. 네. 뭐 내 취향에 맞는 캐릭터가 뭔가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이 오히려 이 지금 시대에는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진짜 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 네. 저도. 옛날에는 마술사도 별로 없었잖아. 네. 네. 그래서 마술사 하면 저 사람밖에 생각이 나니까 그쪽으로만 다 몰려갔는데 네. 요즘은 뭐 유튜브에 마술만 검색해도 뭐 수많은 마술사들이 나오고 네. 그리고 또 컨텐츠들도 다 달라. 관여하는 게 어떤 분은 뭐 튜토리얼 전문인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뭐야 스트리트 매직만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스트리트 그 쇼킴 그분은 자기는 안 나오고 그치 리액션이 포커싱이잖아. 나오죠. 네. 그런 컨텐츠도 있고 뭐 그 오맥을 그거 해가지고 맛을 보여주는 분도 계시고 이게 온라인으로만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하죠. 뭐 나처럼 그냥 자기 그냥 아이디어 계속 올리거나 아니면 브이로그 올리는 사람이 있고 여기도 브이로그 올리지만 그리고 이런 팟캐스트 네. 팟캐스트 하시는 분 또 있던데? 아 근데 팟캐스트 나 최근에 발견했어. 네. 근데 마술사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긴 호흡의 어떤 대화 형식의 컨텐츠 시도는 그래도 꽤 오래 전부터 있어 오긴 했었어요. 그치 님블마인드도 님블마인드 있고 그리고 뭐 저도 당장 막 크게 생각나지는 않지만 막 들어봤었던 기억은 나거든요. 여튼 뭐 근데 맞아. 아무튼 근데 그분은 자기 혼자 말하는 식이었어.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대화하는 식은 또 네. 그리고 신선하긴 하니까. 사실 이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찍은 거지 뭐 이게 막 정기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갈 거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대화하고 이렇게, 싶은 상대 나오면 이렇게 찍는 다양한 거죠. 마술사들이 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요즘에 뭐 이런저런 작업들을 시도해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좀 이게 참 내가 생각했었던 것만큼 내 색깔이 그렇게 크게 진하진 않다. 좀 더 진하게 색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뭐 그러고 있는 시간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형들이나 뭐 김상순 마술사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 저도 이렇게 좀 더 재미있게 더 다양한 무대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나도 사실 이 BGT에 나가게 됐던 이 출발을 생각해 보면 네. 어찌 됐건 캐스팅 프로듀서라는 사람이 내 피즈맥트를 보고 연락이 왔단 말이야. 네. 그런 거 보면은 내가 피즈맥트를 안 올렸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없었을 거고, 않았겠죠. 그렇지. 네. 그리고 내가 피즈를 안 나갔다면 또 그 영상도 없었을 거고. 예, 맞죠. 피즘 막 거기까지 가는데 막 내가 퀘벡까지 그때 막 그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또 결과가 나오는 게 참 신기해. 네. 마술하면서 참 이런 우연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올리는 게 뭐라도 네, 저도 그렇게 요즘은 생각하고. 그게 나를 피하라는 방법인 것 같아. 그거 네네. 말고는 좀 뭐 공연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온라인이 진짜 되게 강력하다고 봐. 진짜 이런 나를 한순간에 국제적으로도 알릴 수 있고 이게. 근데 맞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따지면 더 인디펜던트적으로 개개인이 똑똑하고 잘 활동을 하는 게 예, 맞다고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맘만 먹으면 이 사람 계정으로 DM 보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이거 뭐 스팸 아니야 이러고 막. 네, 뭐 그런 거긴 한데 옛날에 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는 거 네. 막 어른들이 되게 좀 짜치게 봤단 말이야, 약간. 진짜 그랬었어. 막 우리 님블마인드 할 때도 있잖아. 네. 그거 되게 짜치게 봤거든. 근데 지금 요즘은 전부 다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 아, 그렇죠. 심지어 그래, 아무튼 그렇게 말하셨던 마술사분이 있어. 근데 이제 돼요?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얘기 안 하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네. 얘기했어. 너네가 했던 게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셨어, 심지어. 인정하셨구나. 근데 그것도 멋있다. 네, 그것도 받아들인 거네요, 완벽하게. 그분은 뭐 당연히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고. 네. 훌륭하네요.
아 진짜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거 나중 가서 그렇게 당사자한테 얘기하는 거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또 생각하면 그 근데 대단하네. 뭐가 맞다 네. 이러기보다는 네. 이제는 이런 게 문화가 됐잖아. 그쵸. 이런 영상 찍고 일상 찍고 이런 게 너무 문화가 됐기 때문에 당연하죠. 마술사도 이제 살릴 필요가 없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술사는 사실 뭔가 이제 숨기는 게 좀 습관이 된 직업이었잖아. 아, 네네. 비밀의 직업이다 보니까 네. 비밀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네, 맞죠. 근데 요즘은 나는 좀 그것도 유연하게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미 뭐 마술의 비밀이 많이 밝혀져서라기보다는 네. 그냥 지금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 음, 너무 급변화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술이 줄 수 있는 네. 그 즐거움이 충분히 있잖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마술을 할 수 있는 거, 마술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네. 아 그리고 따지면 사실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 마술을 만드는 마술을 만드는 뭐 빌더 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품 출시하거나 아니면 렉처를 내거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그런 분들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계속 나오고 만들고 뭐 있지 또 새로운 마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막 이거는 나만 아는 기술 뭐 이럴 필요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그런 전혀 비밀을 없다고 감추는 것도 마술사의 노력이었지. 네네네. 근데 지금의 마술사의 노력은 좀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것 같아 확실히. 네. 나도 정확하게 뭐라고 뚜렷하게 말은 못 하겠는데 네. 그냥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나도 좀 유연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네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전히 마술의 힘은 있거든. 나도 이제 가끔 골드레이블 랜드에서 공연하다 보면 마술 반응 개 좋단 말이야 진짜. 맞아요. 너도 그 식당에서 공연하잖아. 그 브라운 어디냐 거기. 브라운 코트. 브라운 코트. 거기 나오는 영상들 보면 반응 진짜 다 좋단 말이야 사람들. 아 그쵸. 그래서 마술이라는 게 아직도 네. 좀 충분히 가치가 있거든. 사실 그러니까 비밀이 이렇게 많이 이미 노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공연은 공연대로 다 즐긴단 말이야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 지점에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솔직히 저 그 마술 갤러리 가끔 보거든요. 무슨 토픽으로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약간 이상한 패배주의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마술하면 찐따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본인들을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보면. 근데 사실 저는 이 일을 제 마음속으로는 저는 투잡을 뛰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1순위 잡은 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본 세계는 그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내가 공연자로서 본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형이 아까 전에 말했던 제가 가게에서 공연하거나 혹은 어딘가에서 공연할 때 내가 마술을 죽이게 하면 그냥 나는 그날 짱이었어요. 사실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저는 더 많이 보여주면 분명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고 분명 이것을 좋아해주고 그럴 텐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거기에 있으신 분들도 뭐 이렇게 갤러리로 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우리처럼 작업을 한다 그러면 엄청 바빠질 거예요. 그쵸. 그럼 자연스럽게 게시판 활동 안 하실 겁니다. 그럴 겨를이 없어 진짜. 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고 그래서 진짜 저는 사실 한국에서 마술 좋아하시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속칭 뭐 매니아라고 하죠. 근데 이제 사실 뭐 그것도 요즘에는 좀 뭐 막 경계가 좀 모호해지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분들 마술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는 사실 저보다 마술 잘하는 사람들 그냥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마술 잘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진짜 재밌게 자기 거를 보여주면 분명히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환영받고 더 기분이 좋아질 텐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은 하는 거죠. 그 뭐 다양한 난 성향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공연 우리도 뭐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부담스럽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잖아.
이제 그거를 그냥 선택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아 뭐 당연히 그게 좋은 것도 그런 분들은 뭐 이제 보통 취미로 많이 네. 하고 취미 하시는 분들은 뭐 정모나 뭐 그런 음. 갤러리 이제 많이 출입하면서 네. 그렇게 그냥 취미로 즐기거나 할 거고. 음. 근데 아까 뭐 패배주의 관련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나도 이제 좀 요즘은 마술사를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 마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 마술사 지망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뭐 마술사가 하고 싶은데 나한테 이제 궁금한 게 있는 거지 이 직업에 대해서. 아 그쵸. 네. 뭐 그런 거 나도 뭐,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직업은 이 직업이 됐다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직업이니까 궁금할 근데 수밖에 나도 사실 없지. 모호해서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 줄 줄 모르겠거든. 네. 가끔은 저도 제가 그 아마추어로 돌아간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때때로는. 어. 네. 나도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하는 거야 사실. 근데 네. 근데 그거는 얘기하지. 일단은 본질이 뭐야? 우리 마술사로서 본질을 하려면은 뭘 잘해야 될까? 마술 잘해야 되잖아. 마술 잘하려면은 연습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연습하려면 뭔가 공연할 거리가 있어야 돼. 공연 계속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럼 이제 공연 제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음. 나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피드백을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 조언이나. 네. 그러면 일단 이 친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그래. 어떤 상황인지, 지금 뭐 액트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 그 액트를 어디에 뭐 대회를 나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 30분짜리 공연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다니고 싶은 건지, 뭐 이런 걸 이렇게 물어봐.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좀 뭐가 안 만들어져 있어 대부분. 그러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영상을 보내달라 그래. 나한테는 좋은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이 1순위야 무조건. 맞아요. 마술이 무조건 1순위야. 마술. 네. 마술은 있고 공연이잖아. 공연이 1순위야. 그래서 그럼 나는 공연을 난 너무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영상을 보내라. 나 돈 이런 거 안 받겠다고.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이렇게 막 조언을 받고 싶었던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을 만큼은 도와주겠다. 네. 피드백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렇게 딱 얘기하고 내 보내주세요 그 끊으려고 하면은 자기 약간 좀 신세 한탄을 좀 약간 늘어놓기 시작하거든. 뭐 이래서 못하겠고 마술은 돈을 못 번다는데 뭐 나도 몰라 어떻게 돈 많이 버는지 사실. 네. 그냥 나도 그냥 뭐 계속 그냥 뭐 조금씩 계속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그냥 벌어먹고 사는 거라서. 네. 근데 뭐 그런 얘기 뭐지? 이게 내가 마술을 좀 쉬었다가 지금 오랜만에 하는 건데 요즘 매니아 친구들 마술 보니까 저보다 더 잘하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학업과 병행할 수 있을까요? 뭐 내가 하는 일과 병행한 뭐 이런 얘기로 이제 흘러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상담이었어 결국에. 이런 친구들 꽤 많거든. 결국에 상담하다 보면은 액트로 안 가고 결국 본질은 액트를 잘해야 되는데 네. 결국 자기의 그런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에 대한 상담을 내가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결국 이런 친구들 90%가 영상 안 보내요. 네. 그러니까 패배주의 얘기했는데 네.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결국에는 공연부터. 네. 패배주의 가질 수 있어. 나도 뭐 인간이라서 한없이 약해질 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뭘 해야 되지 내가 본질적으로 그냥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어. 네.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냐. 첫 번째도 마술이고 두 번째도 마술이고 세 번째도 난 마술인 거야. 첫 번째 더블리프트, 두 번째 엠슬리 카운트, 세 번째 리텐션. 이거 다 마술이잖아. 이거 다 마술 기술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마술할 때 뭘 잘해? 마술할 때 막 인성이 좋아야 된다, 막 데런브라운 이런 말 하잖아. 네. 근데 그거는 다 나는 마술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네. 결국에는 마술을 다 잘해야 돼. 줄넘기를 잘하려면은 줄넘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줄넘기를 졸라 많이 해야 되는 게 좋겠어? 졸라 많이 하는 게 나아요. 당연히 졸라 많이 해야 네. 이게 몸에서 이게 뭐 습관이 되잖아. 그쵸. 그 타이밍과 뭐 체력 이런 것들이. 네. 난 마술도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럼 네. 패배주의가 있다면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그 뭐 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그 제가 가게에서 공연을 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이제 제가 작년에 사랑 공연 만들 때 액트를 새로 만든 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의 실질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해야 됐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적게 받거나 아니면 돈을 받지 않는 상태로 그 액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관객 반응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만 수정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이게 뭐가 문제지 하면서 고쳐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마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집에서 연습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사실 10번 연습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깨닫는 게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지점에서 뭐 당연히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 문제들은 굉장히 변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저는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친구들이나 근데 뭐 당연히 저도 어떤 종류의 마음인지는 알죠. 저도 친구들한테 어렸을 때 마술 보여주면 막 이거 이렇게 한 거잖아 하면서 막 놀리고 막 제 약간 해클링하고 그냥 저 골려주려고 막 카드 뺏고 뭐 이런 친구들 많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자신이 좀 없어서 마술을 하기 좀 갈망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 일단 완벽한 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술이 좀 완벽해야만 되는 그런 장르여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해본 사람이 실력이 늡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다른 분야는 다 똑같고 다른 분야 똑같죠. 근데 그 많이 하는 그 기간 중에서 뭐 실수도 엄청 많을 거고.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맞아. 이번 내가 BT 계속 얘기했는데 그 경험도 내 인생에서 진짜 큰 자산이 될 것이고. 네, 그죠. 스토리가 생긴 거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 시스템 돌아가는 걸 직접 보니까 이게 방송을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친구 마술 별로 못하는데 이런 생각 드는데 저 친구가 올라간 이유를 다 알겠더라고. 그죠. 그런 게 그런 있죠. 것들. 아무튼 뭐 나가자면 그래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조금 부족하더라도 계속 말한 것처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하나 사업하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식당 하나 차리려 그래도 처음엔 돈 엄청 쓰잖아요. 음식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먹어보고 좀 그치? 맛을 조율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뭐 재료값을 엄청 많이 나갈 거 아니야. 음식도 많이 버릴 거고. 이제 나는 약간 그런 게 생각이 났어. 그래서 반응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 그러니까 이제 음식으로 치면 맛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 손님한테 줄 맛을 알아보기 위해 내가 계속 실험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공연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 외 제리 사인펠드 다큐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쵸. 거기 그 사실 오센틱 스탠드업 다이어리인가? 네. 넷플릭스에 있는 거. 어반 매지션스 1화에 나옵니다. 그게 약간 2000년대 초반 영상인가 90년대 영상인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튼 옛날 영상이어가지고 영상도 전사각형 비율이야. 그 비디오 그거 비디오 비율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리 사인펠드랑 같이 나왔던 코미디언이 자기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비디오가 존나 많아요. 비디오. 그러니까 지금은 카세트 테이프 존나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은 뭐 외장하드나 뭐 이렇게 파일로 이렇게 선택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비디오 이렇게 쌓아놓고 그래서 비디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어쨌든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 제리 사인펠드는 이미 그때도 슈퍼스타였지만 자기가 새로운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자기가 옛날에 갔었던 스탠드업 코미디 그 오픈 마이크를 돌면서 5분부터 시작해서 1시간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한 진짜 시간을 그 다큐 보면은 제리 사인펠드 스케줄이 미쳤어 진짜. 저는 하루에 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공연이 일단. 맞아요. 와 그리고 이미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돈도 벌 만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명세는 이미 얻은 상태잖아. 와 그런데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근데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어. 그 왜 대기실에 제이 레노랑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 제이 레노도 그 당시에 제이 레노 그 토크쇼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엄청 유명한 그 뭐라고 사회자라고 해야 되나? 코미디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이 레노랑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뭐 자기가 그 레이트 나이트 쇼에도 나왔지만 그래도 뭐 이런 클럽에서 내가 공연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아 맞아.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 맞아. 진짜. 아 진짜 나도 코로나 때 공연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실 그때 좀 영상 작업을 많이 했지. 렉처도 많이 내고. 네. 근데 연습을 안 하는 거야. 이게 뭐 거울 보고 막 이렇게 액트 연습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진짜 너무 안 하는 거야. 그때 진짜 컴퓨터 하다가 갑자기 막 내 마술 레벨이 막 점점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 진짜 뭔가 몸속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 형 저는 요즘 느껴. 아 그래? 내 투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일 끝나면 진이 빠지니까 어. 그러니까 디자인하면 창 디자인도 저 그래픽 디자인 일 합니다. 디자인하면 이것도 창의력을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게이지가 이쪽으로 계속 이월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 게임 보면 에너지 네. 있잖아 이렇게 막대기로. 네, 그 에너지가 에너지. 하루하루 조금씩 내려가는 네. 느낌인 거야.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하루하루 내가 컴퓨터 앞에만 있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적으로 거울 앞에서 뭐라도 연습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존나 떨어지는 것 같은 거야 정말로. 네.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도 그때 골드레이블에서 음. 이몽진 마스터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저 공연해도 되나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그때 좀 감각을 다시 살렸던 것 같아. 일부러 좀 나를 몰아세웠던 것 같아. 공연하려고. 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연락하는 것도 또 용기고 어떻게 보면. 오 나도 자동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긴 하더라고. 신기하게. 예. 저도 사실 좀 고민하다가 이렇게 연락하고 2회에서 3회 정도 공연을 했었던 걸로 했었고, 네 그때 정말 도움 많이 받았었죠. 근데 공연할 무대가 그러면 또 근데 보통 그 패배주의 아주 절여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공연할 무대가 없는데요. 그러면 근데 사실 좀 없는 게 맞긴 맞아. 솔직히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없긴 하죠. 그러면 네. 이렇게 자기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네.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생각했을 때가 언제일까라고 보면은 공연할 무대가 없다고 처음. 맨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공연하고 싶은데 공연할 무대가 없다라기보다는 어떻게 공연을 해야 될지 몰랐을 때 네. 그때 뭐 고등학교 때거든. 고등학생이니까 네. 공연을 하고 싶은데 어디 내가 지금 맨날 집에서 뭘 연습은 해. 네. 이거를 이제 액터로 만들어서 어디서 보여주고 싶은데 나도 다른 마스터처럼 네. 대회 나갔죠. 음. 다 만들어주잖아. 관객도 만들어주고 음. 조명도 웬만하면 좋게 또 다 해주고 그렇죠. 좋은 장비들이 일단 웬만하면 다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싶고 나는 그리고 뭐 아까 대회가 전에 일단 학생들한테선 제일 좀 접근하기 쉬운 그런 무대 있지 않을까 싶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당연히 라이브 공연만큼은 아니지만 뭐 촬영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도 제공해주지 않나? 요즘 학생들한테는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축제 같은 거 할 때 네. 지원하면 되잖아. 나 하겠다고. 그렇죠. 뭐 그것도 방법이죠. 이제 그냥 저는 본인이 죽이게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 죽이게 잘하는 거를 본인만 알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약간 그 처음에는 진짜 몰라서 물어볼 수 있어요. 게시판이나 어디든. 근데 맞죠. 진짜 내가 막 무대 쓰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몸 움직여요. 동아리 들어가던가 해. 맞아. 아니 들어가 버려요 단체. 음. 아니면 자기가 만든다거나. 내가 마술 동아리 만들 거야.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옛날에 그 수련관 같은데 막 동아리 있었잖아. 맞죠. 그런 데 가서 난 공연 많이 했는데. 네. 저도 사실 그쪽 출신이긴 한데 뭐 요즘에는 뭐 그 수련관 쪽이 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뭐 있긴 있겠지. 네, 당연히 열려 만약에 있을 우리 거예요. 동네에 없으면 네. 다른 동네 가면 되지. 맞아요. 나 의정부 사는데 왕십리 청소년 수련관 갔어. 그래서 나는 진짜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결국 본인이 움직일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뭐 사실 매운맛으로 말하면 안 할 사람은 안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천성대로 가게 돼 있는데 뭐 바꾸고 싶으면 뭐 움직여야죠. 뭐. 근데 어떻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냥 말만 하는 것과 네. 게시판에 글 쓰는 건 쉬운 겁니다. 그렇죠? 사실 뭐 그쵸. 그거는 네. 이제 마술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일이고 네. 마술은 그렇게 쉬운 일만 해서는 절대 될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도 좀 얘기하자면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직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냐? 뭐 당연히 많죠.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자기 할 일 하는 사람. 안 그런 사람도 그만큼 많다.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갖고 이제 이 세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실 지금 이 시간 빔프하고 있는데 맞네. 빔프도 이번에 보니까 참가 많이 했더라고. 네. 그렇게 계속 하는 거 해야 되는 운명이야 이 직업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운명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 파워 리프팅이라고 봐요. 헬스에. 그 왜 헬스도 그 이렇게 보디 빌딩식 트레이닝이 있고 파워 리프팅식 어쩌고 저쩌고가 있대요. 뭐 정확한 정보는 모릅니다. 근데 보디 빌딩은 확실하죠. 헬스가 하는 이유가 몸 만들려고,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파워 리프팅은 이걸 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kg 들었으면 내일은 110kg 들어야 되는 거야. 약간 요게 목적인 게 파워리프팅이니까. 마술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쪽보다는 파워리프팅 쪽을 조금 이걸 하는 행위 자체의 목적을 좀 더 두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이 이제 그 네. 김윤영이라고 그 친구 옛날에 CD 매니 할 때 네. 복싱을 자기가 트레이닝 했었는데 네. 그 복싱을 하는 이유가 몸 관리도 있겠지만은 네. CD를 더 빨리 뽑기 위해서 스피드를 기르기 위해서 자기가 복싱한다고 그렇게도 얘기했었거든. 오, 대박이다. 근데 물론 워낙 특이해서 이 친구가. 네. 근데 저는 윤영이 형이 예전에 대회하는 날 아침에 마라톤을 뛰고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 너무 긴데 코스가. 그러니까 뭐 마라톤이 뭐 그러니까 런닝 정도 하겠지. 그렇죠. 러닝을 뛰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5km, 10km 뭐 이 정도 와. 뛰겠지.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마인드도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까지 나는 마술할 수 네. 있었다고 생각해 사실.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도 하면서, 그리고 어떤 정신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괴상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결국에는 이 무대를 이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결국에는. 그 네. 자기만의 방법인 거고. 네. 그리고 뭐 윤영이 요즘은 뭐 일본에도 최근에 투어도 갔다 오고 그랬더만. 네. 근데 그 투어 갔을 때도 나 CD 할 줄 알았는데 네. 뭐 우산도 하고 그 액트 많이 했더라고. 근데 그것도 윤영이가 다 쌓아온 액트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진짜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뭐 그런데 뭐 사실 뭐 이게 정답이다 뭐 이렇게 뭐 확답할 수도 없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만의 방법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거를 빨리 찾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노력의 스타일은 다르겠지. 네. 근데 맛은 어쩔 수 없이 노력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노력이 형태가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네. 마술은 사실 정말 쉬운 거 하나 하려 그래도 좀 연습은 필요하잖아. 맞아요. 연습 필요하죠. 그리고 사실 저도 뭐 비마술인들, 마술을 하지 않는 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제 직업은 마술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마술을 알려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열받는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죠. 간단한 마술 알려주세요에서 좀 열받는 포인트가. 근데 간단한 거 알려줘도 잘 네. 못해.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 이걸 어디까지 설명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릭은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지만 이거를 해내기 위해서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까지 설명이 들어가면 얘는 분명히 그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닐 텐데. 근데 거기서도 좋은 강사와 그렇지 않은 강사가 또 나뉘어.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좀 마술 교육 뭐 강사 이런 쪽으로 유명하신 분은 또 그걸 잘하셔. 그 스킬이 가르치는 스킬이 또 다르더라고. 그렇죠. 당연히 잘 하는 사람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술사가 있는 거고 렉처 잘하는 마술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맞아요. 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라도 해야 된다. 네.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네, 맞아요. 맞아. 저도 진짜 뭐라도 하려고 진짜 이거 분명히 이거 삐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형 아세요? 네. 거기 팝업 스토어 막 인스타그램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진으로는 봤어. 네, 거기를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 저 아는 형이 거기 직원하고 아는 사이여가지고 저기서 공연하고 싶다 하니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마술을 보여줬는데
어쩌다 보니까 대표님한테까지 맛을 보여준 거죠. 음. 그래서 지금 매일 주고받고 있어요. 요즘. 아, 뭐 공연 관련해서? 관련해서. 오, 잘 됐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제 자랑하려고. 아, 자랑을 하지 말라고 저렇게 자랑을 하지 말라고 딱 꺼졌네 이렇게. 자랑 그만. 네, 오케이. 자, 오늘 와, 팟캐스트는 타이밍 진짜. 에이씨 말 진짜. 아무튼 잘 되길 바라고. 네, 뭐 회사 이름 말할 수 없으니까 삐처리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사실 이 팟캐스트가 다음에 언제 할지 몰라요.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아서 하는 거기 또 때문에 해도 돼요 저를. 네. 상관없어요. 그쵸. 어차피 오늘은 뭐 BGT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네, 뭐 다음에 뭐 다른 얘기 해도 되는 거고. 진짜 뭐 게스트가 중복되면 저는 당연히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자, 슬레이트 하나 둘 셋.